안녕. 자, 이번 시간부터 그 생각의 툴이 왜 중요한지 차근차근 얘기해준다고 했지. 그 첫 번째, 모든 생각의 툴의 기초가 되는 은유부터 시작해볼게. 은유는 보편성을 밝혀내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천재적인 생각의 툴이야. 근데 이게 뭔 말이야? 말이 좀 어렵잖아? 아니, 창의성을 길러주는 건 알겠는데 뭐? 보편성을 밝혀? 아니, 보편성이 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보편성을 밝힌다, 이게 뭔 말이야? 어? 자, 보자. 내 머리는 돌이다 라는 은유가 있어. 자, 내 머리도 딱딱하고 이 돌도 딱딱해. 자, 이거야. 이렇게 머리와 돌이 딱딱하다라는 공통점으로 통한다는 걸 발견했지. 이게 바로 보편성을 밝힌다는 거야. 느낌 왔지? 근데 이 보편성을 밝혀서 뭐 하자는 건데? 굳이 왜 공통점을 찾아서 보편성을 밝히는 이유가 뭐야? 응? 바로 보편성을 밝히는 게 사람들의 정신 머릿속을 깊숙하게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야.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파워가 바로 여기서 나와. 어떻게? 잘 들어봐. 먼 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자연현상들은 신의 뜻이다 라고 생각했어. 응? 이해 안 가? 그럼 이건 신의 뜻. 제우스가 번개를 날리고 포세이돈이 파도를 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렇게 신을 노래하고 숭배하던 이런 시절에 호메로스라는 새끼가 나타나가지고 야, 신 얘기 그만해. 난 사람 얘기할래. 하면서 신이 지배하던 세상의 포커스를 인간한테 옮겨놓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호메로스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영웅들의 용기, 불굴의 정신, 배짱 이런 걸 은유로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멋있어, 나도 닮고 싶어 이렇게 만들고 이야기 속에 사람들의 수많은 병신들도 드러내면서 어떤 짓을 하면 인생 좆되는 건지 은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딱 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만든 거지. 여기서 호메로스가 쓴 은유는 이런 거야. 예를 들면 헤라클레스는 사자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헤라클레스의 이 위엄을 나타내는 식이었지. 그러면 헤라클레스의 위풍당당한 느낌이 머릿속에 더 명확하게 잘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은유의 힘이 우리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간다고. 쉽게 예를 들어줄게. 사회는 전쟁터다. 사회와 전쟁터는 서로가 서로를 짓밟는 곳이다 라는 공통점이 있잖아. 이 공통점으로 우리 사회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우리는 월급을 총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월급을 못 받는 자영업자는 전쟁터가 아니라 헬에 살고 있는 거라는 표현까지 나오잖아. 이렇게 이미지로 확 들어와 버리니까 이 사회와 전쟁터는 서로가 서로를 짓밟는 곳이다 라고 밝혀낸 보편성이 우리가 서로 상생하는 사회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짓밟는 곳이다 라는 이 프레임에 묶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상생하는 사회에 대한 은유 들어본 적 있어? 나는 생각이 안 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은유적 표현이 우리의 정신머리를 지배하는 거야. 이제 은유가 보편성을 밝히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겠지? 그럼 이게 또 왜 창의성을 길러주는 천재적인 생각의 툴일까? 그럼 이제 다시 내 머리는 돌로 돌아가보자. 자, 내 머리는 돌이다 해서 둘 다 딱딱하다는 공통점으로 보편성을 딱 밝혔으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차이점도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럼 내 머리는 던질 수가 없고 돌은 던질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바로 창의성이 빵 터지는 거야. 내 머리와 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딱 합쳐버리는 거지. 그럼 이런 창의적인 표현이 나온다. 내 머리는 던질 수 없는 돌이다. 좀 병맛이네. 창의적인가? 난 가끔 내 머리를 던지고 싶어. 너무 돌대가리라가지고. 그럼 이런 은유는 어때? 좀 뜬금없지만 다른 팁이다 라는 은유가 있다고 해봐. 여기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봐. 언뜻 보면은 전혀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달과 TV는 모두가 함께 바라본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뭔가를 느끼거나 생각한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자, 이제 공통점 발견했어. 그럼 이제 차이점은 달은 하늘에 있고 TV는 땅에 있지. 자, 그럼 이걸 합쳐보자. 달은 하늘에 걸린 TV다. TV는 땅에 놓인 달이다. 어때? 존나 창의적이지? 이런 창의적인 의미는 어떻게 만들까? 간단해. 공통점이 잘 보이지 않는 두 대상에서 공통점을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차이점이랑 합쳐버리면 끝. 오케이?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만들어보고 외우고 표현해보고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아주 그냥 존나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고 표현력 쩌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모두 래퍼가 되면 돼. 갑자기 래퍼라고? 왜냐면 랩은 은유적인 표현이 존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부르는 거야. 여력이 된다면 직접 은유가 들어간 가사를 이렇게 써가지고 불러보는 게 훨씬 좋겠지. 나는 빈진호 형 노래를 개 좋아하는데 이 형 노래는 은유적인 표현이 존나 많아. 근데 처음부터 진호 형처럼 이렇게 랩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빈진호 형 랩부터 외우고 이렇게 불러보는 거지. 그럼 말빨 개세지고 창의력 폭발하는 거야. 이제 이 은유의 비밀이 뭔지 좀 알겠어? 바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훅 들어오는 이 이미지. 바로 그 이미지야. 진호 형 랩을 들어보면 머릿속에 그 그림이 존나 생생하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 머릿속에 떠올린 이미지를 진호 형은 가사를 딱 쓰면서 언어로 짧고 간결하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조용하게 하다 보면은 진호 형 따라잡기 나도 이 돌이지만 할 수 있겠지? 아니 근데 뭘 소재로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해? 내가 꿀팁 하나 주면은 꾸미기를 한번 써봐. 이게 정말 개꿀. 그러니까 노트랑 연필 하나 침대 옆에 딱 두고 아침에 눈 뜨면 꿈꾸는 내용을 바로 노트에다 그냥 써보는 거야. 그러면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지는 이미지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좀 힘들어. 근데 꿈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노트에 쓴 내용 바탕으로 꿈에 나왔던 대상과 현실 속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아보고 서로의 차이점도 찾아가지고 두 대상을 합쳐버려. 그러면 꿈을 분석하면서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가사 쓸 소재까지 생기니까 일석이조지. 자, 오늘 요약. 은유는 보편성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정신머리를 지배하는 힘이 있고 차이점을 통해서 창의성을 폭발시킨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남고 싶어? 그럼 래퍼가 되라. 온 세상이 멍이 들듯 다 적고 있어.